198번 5번 할 차례죠? 자, 제목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자, 부동산 관련 있는 증서, 이걸 줄이면 관련 증서. 이 관련 증서는 뭘 해도 걸린다는 거예요?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 자, 관련 증서는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 그럼 관련 증서를 중개하란 소리요? 하지 말란 소리요? 하지 말란 소리요. 그럼 관련 증서가 뭐예요? 관련 증서는 아파트 분양권은 관련 증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입주자 저축 증서. 자, 입주자 저축 증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이런 건데, 자, 이것은 관련 증서는 중개를 해도 걸리고 계속 사들여도 걸려 안 걸려? 걸려. 그럼 이건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관련 증서가 뭔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관련 증서는 머릿속에 담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이 관련 증서인 것 같지만 관련 증서가 아닌 것들이 있죠? 관련 증서인 것 같지만 관련 증서가 아닌 것이 있죠? 이것이 뭐가 있어요? 아파트 분양권. 자, 아파트 분양권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상가 분양 계약서. 상가 분양 계약서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입주권인데 아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은 관련 증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몇 군데 나오죠? 여기서 관련 증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건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중개대상물이고 관련 증서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아까 나왔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건 딱 세 가지.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거, 관련 증서가 아니라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 우리 과목에서 세 군데 나와. 그러면 이제 분양권은 관련 증서가 아닌,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건물로 봤죠? 건물이니까 중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속 사들이면 걸려 안 걸려? 걸려요. 자, 어디에 걸려요? 매매 1번에 걸려. 1번. 그러니까 몇 년하고 몇 년? 1년. 자, 이건 1년하고 1천. 여기에 걸리지. 됐어요? 예. 그래서 관련 증서는 중개로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밑줄 볼게요. 5번에서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4줄만 찍어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증서를 하면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공부해서 지를 말하며, 그 대표 예로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 상환 사채,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자, 이것은 머릿속에 담아준 게 좋겠죠? 이것은 중개도 못하고 계속 사들여도 안 된다. 자, 양가로 2번 제목만 몇 찍으세요. 이 증서는 뭘 해도 걸린다 그랬어요?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 그럼 관련 증서는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오른쪽 양가로 3번. 분양권은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밑줄 보세요.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의 아파트 분양권이나 상가 분양 계약서는 관련 증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나와 있어. 관련 증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업하는 행위는 건물 매매를 업으로 한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럼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이렇게만 체크하시고. 자, 양가로 4번 두 번째 줄부터 밑줄 보세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 선정지 입주권은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상가 분양 계약서도 마찬가지. 관련 증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끝.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6번째 직접 거래하고 쌍방 대리가 있어요. 6번째 직접 거래하고 무슨 대리? 쌍방 대리가 있어요. 자, 직접 거래는 누구하고 거래를 하는 걸 직접 거래를 해? 의뢰인. 자, 이 사람이 개공 찾아가서 중개 좀 해주세요. 의뢰가 했어요.
근데 개공이 마음에 드니까 샀죠? 몇 번만 해도 금쟁이?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 누구하고 거래하면 직접 거래? 의뢰인. 자, 의뢰인. 그럼 의뢰인 물건을 사드리면 돼, 안 돼? 근데 돈이 될 것 같아. 아, 이걸 중개하면 200만 원 버는데 자기가 사서 되팔면 1억 은 남을 것 같아. 그러면 사야 돼, 중개해야 돼? 사야 되겠죠. 아, 1억이 남는다는데. 중개해주면 200만 원 버는데 보수. 자기가 사서 되팔면 1억 남는데 사야 되겠죠? 그럼 3은 몇 년하고 몇 년? 3년. 그러면 우리는 안 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걸려? 그래,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면 돼요. 그러면 이법, 적법? 적법입니다. 그러면 계약서상에서는 이 사람이 매도인, 이 사람이 매도인. 이건 개공이 아니야, 매수인이고. 개공은 B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수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이렇게 살 수는 있죠? 그러면 이것은 걸린 거 보세요. 자기 건물 한 채가 있는데 안 팔려. 근데 이 사람이 좋은 물건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자기 물건 그때다 그러고 팔아먹어버렸어. 이것도 직접 거래요, 아니야? 누구하고 했어요? 이것도 직접 거래요. 그러면 사든 팔든 누구하고 하면? 그럼 이것도 안 걸리려면 다른 개공을 통해서 팔면 이법, 적법? 적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 팔 때 개공해서 집 팔 때 다른 업소에다 다 내놔야 돼. 그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래 안 하면 걸리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사든 팔든 누구하고 하면 직접 거래? 그래. 그러면 하나 더 연습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임대가 의뢰가 들어옵니다. 임대를 중개해달라. 그렇게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중개해주겠다 해놓고 임차인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가 임차인으로 계약을 맺고 들어가 살아. 그러면 이건 직접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직접 거래? 임대인데도? 왜 대답 안 해요? 좋아. 대답 안 하고. 여기도 대답 안 하고. 여기는 직접 거래 아니야. 의뢰인 임대도? 왜? 의뢰인하고 했잖아. 아, 간단하게 의뢰인하고 했으니까. 그래. 의뢰인하고 하면 매매든 임대든 전세든 저당이든 다 무슨 거래? 직접 거래. 직접 거래입니다. 됐어요? 근데 아까 일본에서 임대업은 금쟁이가 아니라고 했죠. 아, 그래서 안 그래서? 1번은 의뢰인하고 한 거예요. 의뢰인이 아닌 자들. 자, 의뢰인하고 하면 무조건 직접 거래라니까. 임대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직접 거래. 그래서 이제 의뢰인하고 거래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말이고. 그러면 자기 남편 물건을 중개를 했어.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중개했어. 직접 거래요? 아니에요. 왜? 내 거 아니니까. 네 거니까.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래. 배우자 물건 하면 직접 거래 아니에요. 친척 물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 직접 거래 아니에요. 그러면 쌍방대리라는 건 뭐예요? 자, 쌍방대리라는 것은 양쪽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혼자서 계약하는 것을 무슨 대리? 쌍방대리. 그럼 본인이 허락이 있어도 돼, 안 돼? 우리 중개사법은 안 돼. 민법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금지가 되는 건 쌍방대리만. 자, 끝났어요. 자, 쌍방대리 직접 거래 하지 말라. 201페이지 핵심 몇 줄 볼게요.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어요? 자, 4줄 몇 줄 보세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란 개공 등이 본인 소유 중개 대상을 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 동그라미 하거나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을 본인 명의로 매수 임차하는 것을 말한다. 임차 동그라미. 자, 임차, 임대. 의뢰인하고 하면 다 무슨 거래? 직접 거래. 자, 동그라미 4번 4줄 밑줄. 그러나 개공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각할 때 다른 개공을 통하여 거래했다. 다른 개공을 통해서 거래했다. 직접 거래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리고 그 밑에 배우자고 친척 나옵니다. 직접 거래도 아니다? 아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쭉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양가로 3번에 보면은 무슨 대리가 나와 있어요? 쌍방대리. 세 줄만 몇 줄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개념이에요, 개념. 거래는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랑 개공 등이 매도 의뢰인과 매수 의뢰인 쌍방부터 대리권을 소유받아 쌍방을 대리하여 혼자서 개공 혼자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걸 말하는데 아까도 쌍방 대리를 못하게 돼 있죠? 근데 본인이 허락이 있어도 돼, 안 돼? 안 돼. 동그라미 2번 밑에서 두 번째 줄 반면에 나와 있어요? 개공 등이 당사 쌍방 허락을 받고 거래한 경우도 위반이 된다.
허락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그러면 쌍방대리 하란 소리예요? 하지 말란 소리예요? 하지 말라. 민법에서 허락받으면 되죠? 중개사법은 안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마지막 제줄 오른쪽 첫째 줄 일방대리. 일방대리는 금지 행위다? 아니다? 일방대리는 금지 행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금지가 되는 것은 무슨 대리만? 쌍방대리만 금지가 되는 것이지 일방대리는 금지 행위가 아니다. 정리되고 있어요? 예, 되게 쉽죠? 그래서 이제 6번까지 직접거래 쌍방대리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어요? 7번. 7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탈법 목적은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다. 자, 미등기 전매. 이거 하고 또 두 번째 뒤에 뭐요?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중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뭐가 조장됐다는 거예요? 투기가 조장됐다. 뭐 이것이 이제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이 7번은 두 가지 조항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미등기 전매가 뭐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했어, 안 했어? 또 병 앞으로 이전 등기 해야 하는데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최종적으로 누가 샀어요? 정이. 그래서 이제 등기가 이렇게 넘어와. 자, 이거 무슨 생략 등기? 생략 등기. 등기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 근데 을하고 병이 지금 미등기 전매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이 우리 조항 7번 이것 때문에 처벌받아? 을하고 병은 미등기 전매 7번 투기 조장으로 걸려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아까 금쟁이는 개공 등에게만 적용된다 그랬죠? 일반인에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이건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다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있어요. 다른 법에 처벌받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금쟁이에 처벌받은 것은 누구예요? 개공? 등. 개공이 이제 사이사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1억의 매물을 중개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중개해주겠다 했죠? 근데 이제 을이 찾아오니까 꼬신 거예요. 1억짜리 매물 나와 있으니까 사봐라. 한 달만 기다리면 내가 1억 5천 받아주마. 그럼 을은 얼마 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개공 보수 챙기고. 또 병이 찾아오니까 1억 5천짜리 매물이 나와 있다. 사라. 얼마 받아줄게? 2억 받아줄게. 또 5천 남겨준다니까 챙기죠? 최종적으로 정이 사서 2억짜리 너무 좋다. 이렇게. 그러면 1억짜리가 얼마까지 갔어요? 2억. 누가 조장을 한 거예요? 개공이. 그러면 투기 조장으로 걸려 안 걸려? 걸려요. 보조운도 이런 행위를 하면 걸려 안 걸려? 서공도 걸려 안 걸려? 이분들이 이 투기 조장으로 걸려 들어가. 을하고 병은 다른 법에 들어서. 됐어요? 그럼 하나 더. 전매 차익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죠. 1억 5천 받아준다 그랬는데 1억은커녕 9천 받고 돼버렸어요. 그러면 전매 차익 남겼어요? 손해봤어요? 손해봤어요. 그러면 개공이 투기 조장으로 걸려 안 걸려? 걸려요. 걸립니다. 이건 다 행위범을 처벌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투기 조장 걸려. 끝. 이게 미등기 전매 탈법 목적이 이건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중개 등 투기 조장 나와 있죠? 그럼 실판 보세요. 이게 뭘 것 같아, 이게? 그렇지. 투기 과열지구. 다 알아보러. 자, 주택법상 투기 과열지구. 자, 이건 하나 A입니다, A.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자, 분양권은 전매도 못하고 뭣도 못한다? 알선도 못한다. 근데 아까 분양권은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다고요. 여기서는 못하게 되고 뭐 주택법에서 막아놨어. 근데 개공이 이걸 위반을 했어요. 중개를 했다고. 그럼 주택법 위반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 개공은 투기 조장으로 걸려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 A고 다른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위반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하면 투기 조장으로 걸려 들어가. 뭐 임대주택법이랄지 이런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한 걸 위반했을 때.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른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입니다. 끝. 자, 밑줄 볼게요. 203페이지 양가로 2번 그 동그라미 3번만 밑줄 보세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개공이 탈법 목적 동그라미 탈법 목적으로 한 미등기 전매행위를 중개한 것은
중개사법 위반이 되지만 미등기 점유를 목적으로 한 거래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반면에 대법원 판례는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제해서 그 전매를 중개했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더라도 무슨 조장? 투기 조장에 해당이 된다. 무슨 조장에 해당된다? 투기 조장.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현행 주택법에서 투기 과열지역에서 건설 공급은 주택 분양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주택에 대해서 전매 금지 기간 동안 뭘 못하거나 전매 알선 동안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위반했을 때 여기 권리가 들어간다. 그 밑에 얘가 또 뭐 임대주택법 등 나와 있죠. 원리가 같아요. 다른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위반했을 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다 걸리면 투기 조장으로 걸려 들어간다. 그럼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2천. 예,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자, 그러면 거래계약 자체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입니다. 금지행위 자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건 아니야. 계약은 유효. 예를 들어봐요. 보수 초과받았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 아니죠. 그러니까 금지행위 위반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네 번째 줄. 거래 당사자 거래계약 효력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핵심. 그 다음에 양가 2번 제목이 뭐예요?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금지행위 위반해갖고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손해가 발생하면 처벌받는 거 외에 별도 뭐까지 져야 돼? 손해배상까지 져야 된다. 그럼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행정처분. 나와 있어요? 행정처분은 자, 이걸 위반했을 때 개공은 어떤 처분을 받아 들어가? 임치. 임의적 등록 취소. 임치는 다 업무 정지도 되죠? 소공은 자격 정지. 자, 개공은 임치. 등록 관청에서 임치. 여기는 시도이사가 자격 정지. 됐어요? 예. 자, 그래서 거기 처분 그거예요. 개공은 등록 취소 처분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고. 소공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 나와 있어요? 예, 끝. 그 다음에 형벌 나와 있죠? 1년짜리는 다시 동그라미 두 문자. 매무보고. 매매를 업에서 어디 동그라미? 매. 니은 무등록업자에서 뭐? 무. 디귿 후단에 법정보수에서 뭐? 보. 니을 거짓된 언행에서 그래서 매무보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 자, 뒷페이지. 기업. 후단에 보면 관련 있는 증서에서 관. 두 번째 니은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에서 직상. 디귿. 세 번째 투기 조장에서 투. 관직상 투.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1년. 자, 그렇게 암기하세요. 자, 매무보고는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관직상투는 3년하고 1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막 틀리고 싶어도 맞아 안 맞아? 맞아. 아주 미쳐. 왜 나는 틀리고 싶은데 자꾸 맞지? 그런 경험 해봤어 안 해봤어? 아직 안 해봤지. 나중에 해보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문제 푼 거 몇 문제 더 풀어볼게요. 거기 아까 우리가 5번까지 풀었죠? 6번 한번 볼게요. 6번. 6번 문제는 뭐냐면 이제 6번 문제는 결격 사유하고 자격 취소 혼용 문제입니다. 혼합해서 우리가 결격 사유 다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리고 이제 자격 취소. 그럼 아까 자격 취소 사유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드릴게요. 자격 취소는 어느 법 위반해서? 자,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뭘 받았을 때?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다. 다른 법 위반해서 징역형은 자격 취소 안 돼. 벌금형도 취소가 안 돼. 됐어요? 오로지 어느 법?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 자,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고. 중개사법이 아니어도 안 되고 벌금형도 아니고. 됐어요? 그럼 이건 자격 취소 된가 보세요?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 자격 취소 됩니까? 네. 자,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자격 취소 됩니까? 네. 돼. 집행유예라는 것은 징역 선고는 들어가고 집행만 보류시키죠? 네. 이것도 자격 취소. 됐어요? 네.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 이유는 선고 자체가 안 됐으니까. 이것은 자격 취소가 안 돼. 선고 자체가 안 됐잖아요. 원리는 그거야. 자, 이걸 알고 결격 사유는 다 공부 많이 했으니까 할 거고 문제 접근해 볼게요. 뭔 건? 접근. 좋아. 접근. 됐죠? 좋아. 자, 밑줄 긋은, 밑줄 긋은 게 아니라 문제 보세요. 이런 녀석을 뭐라 그래? 정신이 혼미하다 그래. 혼미하다. 달리 혼미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혼미해졌어. 자.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상 개공 등의 결격 사유와 자격 취소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틀린 거? 옳은 거. 중개사법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거기까지 끊으세요. 그 질문 맞았어요? 네. 왜? 결격 사유니까. 그러면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다. 맞았어요? 네. 왜? 징역형이? 1번이 정답이네. 1번 정답. 그럼 2번 보세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으면 2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지만 끊으세요. 거기까지 결격 사유 맞죠? 네. 그러면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맞아? 아니요. 취소돼요. 징역형의 집행유예잖아요. 취소되지. 집행유예도 취소되니까. 3번.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한 선고유예 결격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고유예는 결격도 아니고 자격도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틀렸어요? 자격이? 이 뒷주문이 틀렸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이 앞에도 틀렸네. 없고가 아니라 있고. 자격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야 맞는 문제가 되지. 자,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건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맞아요? 왜? 자, 결격 사유가 되려면 어느 법 위반을 해서 중개사법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을 때만 결격. 자, 미등기 전매 중개 밑줄 보세요. 그럼 방금 우리가 금지행에서 미등기 전매 나왔죠? 네. 그러면 중개사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개사. 지금 방금 배웠는데 뭐 중개사? 좋아. 지구를 화성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미등기 전매 중개사법이잖아 금지행위. 네. 중개사법 위반 적으세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네. 자격 취소 안 돼? 아니요. 취소예요. 취소지. 징역형 선고니까 미등기 전매 자체가 중개사법이고 징역 선고 받았으니까 자격 취소 되죠?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 아니다가 틀려버렸네.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뭐다? 기다. 그렇죠.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올바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등록 취소 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서 3년이 경과할 수 없다. 자,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서 3년이 경과할 수 없다. 이거 밑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시효를 묻는 거예요, 시효. 행정처분 시효를 묻는 거예요. 행정처분 시효 기간이 몇 년? 행정처분 시효 기간이 몇 년? 3년이라고 했잖아요. 전혀 딴 세상에 온 것 같아. 그러면 시효는 어디만 나와? 업무정지만 나와. 그러면 등록 취소 그런 게 맞아 틀려? 틀려요. 거기다 자격 취소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오로지 업무정지만 있다니까? 그 311페이지 한번 봐봐요. 기본서. 기본서 311페이지 양가로 3번. 그 시효 두 줄 다시 읽어봐. 뭐라고 나왔어요? 그 지문이거든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년 지나면?
할 수 없다. 이걸 시효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이걸 뭘 묻는지 모르고 풀고 있어 지금. 자, 그러니까 이 지문을 보는 순간 아, 출제자는 시효 제도를 물었구나. 이걸 생각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뭘 물은지도 모르고 뭐 풀고 있으니까 답이 나와가 안 나오지. 그죠? 시효를 묻는 거예요. 근데 시효는 뭔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옆에다 다 적어놨죠? 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이런 건 시효 제도가 아니다. 그러면 그 7번 지문에서 등록 취소 처분 그러면 그 지문이 맞아? 틀리죠. 자격 취소 그럼 맞아? 아니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래, 그래야 그게 맞는 문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시효를 묻는 거라고, 시효. 자, 그거 주의해 줘야 돼.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 사유를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시 통보. 이런 규정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근거 없고.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할 때 5일 이내 보고하고 다른 등록관이 통보. 이것도 나와? 보고는 오로지 자격 취소에만 나오고 국장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 지문 통째로 틀렸어요. 하여튼 보고는 자격 취소에만 나와. 통째로 틀렸고. 4번 개공이 자격 정지 받는 경우에 청문 실시해? 청문은 오로지 어떤 것만? 취소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이 그렇죠. 정지, 업무 정지 자격증에는 청문 절차가 필요가 없다. 됐죠? 예, 그래.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 다음에 그 8번. 8번은 기간 묻는 문제인데 이 중개사법하고 실무, 우리 중개사법에도 기간이 엄청 많죠. 실무도 기간들이 있죠. 틀린 것을 보세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10일 이내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시정부서 통보한다. 맞아요? 지체 없이. 양쪽에다 통보하는 거 언제까지? 분사무소 이전 신고 주된 사무소로 가잖아요. 그러면 양쪽에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통보해야지. 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아까 며칠이나 한다 했어요? 60일. 언제부터 60일? 계약일. 자, 외국인 토지법 우리가 배웠어 안 배웠어? 계약은 며칠 이내 신고? 60일. 언제부터? 계약일. 그것도 맞네. 맞아요. 그럼 계약 외에는 6개월. 계속 보여도 6개월. 기억나죠? 이게 3번도 계약일이니까 60일 맞고. 장사법에서 분묘 설치 기한이 원래 15년에서 30년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몇 년? 30년. 한 번 연장해도 얼마? 30년. 이제 한 번 연장 가능하고 30년씩. 그 다음에 그 5번 지문이 뭐냐면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보호가 많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권리금 못 받게 임차인에게 권리금 못 받게 방해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소멸 시효 기간이 몇 년이냐?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요. 그래서 5번도 3년. 종료한 날부터 몇 년? 3년. 이거 다 3년 기간 문제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 정도.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보기를 하고. 자, 206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 들어갑니다. 자, 206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 무슨 설명? 확인 설명. 자, 갑이란 사람이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을 A 개공. 자, 설명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개공이 의뢰인. 무슨 의뢰인? 취득 의뢰인에게 하는 겁니다. 자, 확인 설명은 자, 이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확인 설명은 개공이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하는 것을 무슨 설명? 확인 설명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거. 그러면 설명할 때 그냥 합니까?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근거 자료가 뭔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근거 자료가 뭔지. 근거 자료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근거 자료가 뭐냐? 근거 자료는 다른 거 아니라 이 매물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에요. 이 물건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무슨 자료?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근거 자료가 뭐가 있어요? 자, 소재지 면적 설명하려면 각종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권리관계를 설명하면 등기사항, 증명서가 나와 있고.
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설명하려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경계 설명하려면 뭐가 있어요? 지적도나 임야도. 이게 근거 자료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확인 설명서란 게 뭐예요? 자기가 설명했던 것을 서면화시킨 게 확인 설명서잖아요. 그럼 확인 설명서는 여기서 말한 근거 자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 확인 설명 근거 자료라는 건 저 매물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야. 근데 확인 설명서는 자기가 이야기했던 거 서면한 거죠. 확인 설명서 아직 또 없죠.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는 근거 자료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 증서는? 아니죠. 보험 증서란 것은 손해배상 자료지. 나중에 사고 터졌을 때 저 매물 소재지나 면적 이거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가 아니란 거지. 그러면 자격증은 근거 자료 됩니까? 아니죠. 자격증은 물건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됐어요? 등록증은 근거 자료 돼? 안 돼. 그래서 근거 자료는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야. 뭐 외워봤자 끝도 같도 없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근거 자료가 아니다. 확인 설명서는 근거 자료 아니에요. 보험 증서도 근거 자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그 재료 제시하면서 양쪽에 한다 그랬어요. 치드 그래. 치드. 그러면 의무는 누구고? 개공이고. 서공은 의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능.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알아둘 것이 저 물건을 설명할 때는 저 매물을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조사 방법은 실무에서 배우죠? 공부상 조사 방법도 있고 현장 조사. 또 하나 이 사람에게 직접 상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러면 상태 관련 자료. 상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상태 관련 자료가 뭐냐? 벽, 수, 일입니다. 일. 벽수 도일 중에서 왜 도가 빠져? 도로 대중교통은 개공이 직접 조사도 되죠. 근데 벽면 균열 있냐, 도색 도배 필요하냐, 수도, 전기, 가스 이것은 일조량 이런 것은 거주자만 알죠. 그러니까 자료 요구서는 벽수 1만 되고 이전 쪽에 타는 겁니다. 거주자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은 치드 그레인. 자료 요구는 누구에게? 이전 의뢰인. 설명하는 것은 치드. 자료 요구는 이전 의뢰인. 요구사항은 벽수 1만. 됐어요? 도로 대중교통 빠져. 그러면 이제 자료 요구했는데 여기서 거부해 볼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불응하면은 불응 사실을 여기다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 설명서에 불응 사실을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불응 사실을 설명하고 불응 사실을 기재. 불응 사실을 설명하고 불응 사실을 기재.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하고 밑줄 볼게요. 지금 우리가 설명만 하라 그랬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설명하라는 건 안 배웠죠? 근데 확인 설명사항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안 나와? 자주 나와. 근데 뭐하고 비슷해? 이 전속중개 계약을 맺으면 전속중개 계약을 맺으면 정보 공개사항 있습니까? 이것하고 그다음 뭐하고 비슷해요? 확인 설명 이것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항상 비교 문제도 자주 나오고 단독 문제도 자주 나와. 그러니까 아예 공부할 때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 돼요. 비교 문제도 자주 나오고 단독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공개사항 한번 적어볼게요. 이건 이 학교에 배웠어요 우리가요. 자, 첫 번째가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연도 이걸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달리 표현해서 기본적 사항 공개하라고 했죠? 네. 그러면 기본적 사항은 설명사항에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사항에서 벽, 수, 도, 일 공개하라 그랬죠? 네. 그럼 여기도 벽, 수, 도, 일 공개 사항이 들어가요? 네, 들어갑니다. 벽면 균열이냐, 수도 파손이냐, 도로 일조량 당연히 매수인이 알아야 되지, 그죠? 똑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권리관계,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권리관계 공개하되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기억나요? 네. 예. 그러면 권리관계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설명사항에 들어가겠죠. 네. 권리관계는 들어가. 그럼 각 권리자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설명사항에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왜? 억지로 외우지 말고
자, 설명은 취득 의뢰인이면 하죠. 이건 대중에 띄운 거고. 정보망에 띄우니까. 그러니까 뭐 사생활 침해될 우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은 매도인, 저 건물 소유자를 누군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차이. 자, 몇 개 차이 나왔어, 지금? 하나.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자, 개발 제한 구역인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지 이거 공개하라 그랬죠? 네. 그럼 여기도 당연히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앞주에 거래 예정 금액, 거래 무슨 금액? 거래 예정 금액 공개하라고 했죠? 네. 예정 금액을 공개하겠어. 그럼 여기도 거래 예정 금액 설명사항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똑같죠? 네. 그 다음에 무슨 지가? 공시지가. 자, 공시지가가 공개가 돼야 되는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설명사항에는 공시지가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 자, 인적사항 차이, 공시지가 차이. 그 다음에 두 가지가, 공개는 다 나왔어요. 근데 설명사항은 두 가지가 더 있죠. 뭐? 자, 중개보수, 실비, 금액하고, 그 산출 내역, 그 산출 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세는 조세인데 무슨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종류 및 세율. 이 두 가지는 어디만 들어있어? 확인 설명에만 들어있지 정보 공개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차이에요. 네 가지. 자, 이쪽 얻을게요. 자, 207페이지 2번에서 양가라 1번 확인 설명의 주체 나와 있어요? 예, 첫째 좀 해주겠어요. 자, 확인 설명에 대한 법적 의무는 누구다? 개공 밑줄. 의무는 개공.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소공은 네 번째 줄 수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체크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양가라 2번 시기. 자, 확인 설명 언제 해야 돼? 중개가? 완성되기 전. 그래야 사든지 말든지 할 거죠. 완성되기 전. 자, TP 넘어가세요. 자, 양가로 3번 대상자 확인 설명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개공이 이전 쪽에 있답니까? 취득을 해. 취득 동그라미. 취득을 해내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확인 설명사항 나와 있죠? 1번이 기본적 사항이고 2번이 뭐요? 권리관계잖아요. 권리관계 옆에다가 뭘 설명한다? 인적사항도 설명사항에 들어간다. 적었어요. 인적사항 5입니다. 자, 인적사항도 설명사항에 들어가. 그 다음에 예정금액, 보수실비 금액하고 산출 내역 들어가고 토지 이용계하고 이용제한 거래규제 들어가죠? 자, 5, 6, 7, 8 묶으세요. 두 문자. 수, 벽, 일, 동. 두 문자 동그라미 쳤어요? 그 옆에다 적어. 벽, 수, 도, 일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조세는 조세인데 무슨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종류 및 세율.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확인 설명 방법 나와 있어요? 예, 동그라미 1번 세 줄만 밑적으세요. 자, 개공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할 때는 의뢰인에게 반드시 토지대장 등본,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근거자를 제시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자, 뭘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증거자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후단. 이때 근거자료에는 확인 설명을 조사한 자료를 의미하는데 등기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종합증명서, 분양계약서 많죠? 그러나 확인설명서 동그라미, 보증관계증서사본 동그라미. 근거자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확인설명서는 근거자료 아니에요. 근거자료라는 것은 뭘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요? 물건. 근데 이제 확인설명서는 자기가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시킨 거잖아요. 근거자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자,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적었어요. 개공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해야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동그라미.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상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임의성. 임의성이란 말은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TP에 넘어가세요. 자, 동그라미 2번. 자료 요구 상대방은 이전 쪽에 있다 하라 그랬어요? 치드 그래. 이전 의뢰인입니다.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아까 뭐라 했어요? 벽수 1이라 했죠? 근데 그 벽수 1 없잖아요? 그 내부 시설물 상태 몇 적어서 이것이 수요, 수. 수도, 전기, 가스 등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수도, 전기, 가스 등 그리고 수. 내부 시설물 상태가 수도, 전기, 가스. 이게 수고 벽면 도배에서 벽 동그라미. 환경 조건에서 1 동그라미. 일조량 소음 진동. 이것이 이제 이거 그래서 벽수 1이요. 그러면 뭐가 빠져 있어 지금? 도로, 대중교통. 이것은 직접 조사합니다. 자료 구상이 아니에요. 자, 동그라미 4번 세 줄 몇 적었어요. 개공은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 동그라미. 불응 사실을 매수 의뢰인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동그라미. 확인 설명서에 뭐 해야 돼? 기재. 자, 불응 사실을 설명하고 불응 사실을 기재. 불응 사실을 설명하고 불응 사실을 기재. 자, 4번 소유자 등 확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요구란 단어가 있어 없어요? 자, 두 줄 읽으면서 몇 줄 보세요. 개공은 중개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자, 필요하면은 개공이 의뢰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어요. 우리 법에서. 원래 이런 규정이 없다가 2, 3년 전에 태어났거든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어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우리 법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자, 211페이지 이제 설명서 작성으로 들어가는데,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 칠판.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다. 어차피 뚫어지면 또 큰일이다. 그죠? 칠판 또 써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 몇 가지만 정리하면 돼요. 자,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을까요? 있어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자, 법정 서식이 존재한다는 거 알아야 되고,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1이 뭐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2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자, 3이 뭐요? 토지 확인 설명서. 4가 뭐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그럼 법정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됐죠? 그러면 작성은 누가 해야 돼요? 작성 의무자는 개공이고 가능자는 서공입니다. 서공은 가능자란 말은 작성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이거 알아야 되고. 그럼 몇 부 작성? 세 부죠. 매도인 하나, 매수인 하나. 그럼 한 분은 자, 쌍방 교부하고 한 분은 보통 보관을 하게 되어 있죠? 몇 년 보관? 3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몇 년 보관? 3년 보존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세부 작성해서 쌍방 교부하고 한 분은 보관하는데 몇 년 보관? 3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작성 시기는 언제예요? 이거요? 완성시. 아까 설명한 건 미리 하죠? 근데 왜 설명하고 바로 써야 정상인데 그때 안 써? 거래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루어진 것보다 안 이루어진 게 훨씬 많지. 그러니까 이 작성 시기는 중개 완성시. 중개 완성이란 말은 거래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할 때.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서명 미시입니까? 또는입니까? 미시입니다. 자, 미수는 어디만 나온다 그랬어요?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이런 거. 나머지 전부 또는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서 이런 건 다 또는이고,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및. 그럼 누가 서명 날인해야 돼요? 개공이 서명 날인하고
자,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있을 때는 함께. 이게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서명 날인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서명 날인을 한다야, 한다. 자, 작성하는 것은 소공이 할 수 있다. 설명한 것도 할 수 있다. 서명 날인은 하여야 한다. 물론 혼자 한 게 아니라 개공하고 사장하고 같이. 그럼 여기서 또 주의할 거. 법인은 누가 해야 돼? 법인은 대표자가 하는 거예요. 대표자하고 소공. 됐어요? 그럼 분사함수는? 책임자하고 소공이요. 이제 분사함수 또 대표자 그러면 또 좋다고 치고. 다시. 법인은 누구? 대표자. 같이 있으면 같이 하고 혼자 있으면 혼자 하고. 분사함수는 책임자하고 소공. 분사함수는 책임자, 법인은 대표자. 근데 이게 또 뒤바뀌어서 출제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그렇죠. 아니야. 법인은 대표자, 분사함수는 누구? 책임자. 끝. 자, 밑줄 볼게요. 211페이지 확인 설명서 작성. 작성 의무자. 첫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밑줄 보세요. 자, 확인 설명서 작성은 의뢰받는 개공 후 본질적 의무사항이다. 본질적 의무사항이란 말. 그 다음에 법인 개공 경우에는 법인 개공을 대신해서 법인 개공 후 대표자. 분사함수 누가? 책임자. 대표자 동그라미 책임자. 분사함수는 책임자, 법인은 대표자. 이 사람이 작성하고 서명 날인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후단. 다만 누구는? 소공은 그 밑에 줄 후단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소공은 할 수 있다. 됐어요? 예, 좋아. 그 다음에 작성 시기. 뭐라 했어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완성시 이게 계약서 쓸 때 같이 한다는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정리됐어요? 네. 자, 법정 서식 두 번째 줄. 몇 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네 종. 그래서 네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몇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개. 자, TPA 넘어가세요. 양가로 4번. 서명 및 날인 의무. 자, 네 줄 몇 줄 보세요. 자,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 근데 법인은 누구라 했어요? 대표자 동그라미. 분사함수는? 책임자. 서명 및 날인 하되 중개행위란 소공이 있을 때는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그러면 임의사항이요, 의무사항? 의무사항.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네 줄 밑줄 보세요. 매도 의뢰받은 개공하고 매수 의뢰받은 개공 등 2인 이상 다수 개공이 공동으로 중개 완성한 경우 있어 없어요? 공동 중개했을 때. 그러면 공동 중개에 관여한 개공이든 소공이든 다 서명 및 날인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 문제 때문에 그래요. 공동 중개 한계가 많죠. 그러면 두 명이 같이 했더라면 두 개공 해야 되고 그 밑에 딸린 소공도 같이 하라 이 말이야. 됐어요? 예, 그거. 자, 교부 몇 부 작성해서 쌍방 교부입니다. 마지막 거래 당사자 교부. 거래 당사자란 말은 일방이에요, 쌍방. 그 다음에 오른쪽 양아래 보존 몇 년 보관? 3년. 자, 입안에 따른 책임에서 행정처분 과태료 나와 있는데 개공 업무정지 나와 있습니까? 네. 자, 기업 교부 보존 동그라미 서명 및 날인 동그라미. 자, 이건 업무정지. 자, 교부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2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이거 500만 원이요. 원래 이게 업무정지였다가 500만 원으로 옮겨왔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이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면 개공행위는 500만 원. 소공은 500만 원 아니에요. 자격 정지밖에 안 돼. 소공 밑에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다. 설명 및 날인하자. 자격 정지밖에 안 돼. 근데 소공은 교부 보존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교부 보존 X라고 적으세요. 소공이 교부 보존하지 않아도 제재는 없어. 제재는 없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민사 책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 말이야. 뭔 따? 있다. 그죠? 뒷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진다. 그러면 이건 손해배상 책임 있을까? 자, 칠판을 보세요.
이건 손해배상 있는가 보세요. 개공이 하자를, 이 매물의 하자를 구두로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 구두로 설명을 해줬는데 확인 설명서를 안 써줬어. 근데 손해가 발생을 했어. 하자를 제대로 설명했는데 확인 설명서를 안 써줬다니까? 그래도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둘 중 하나겠죠. 오늘 앞에 앉았으니까. 있다? 있고. 여기는? 없어? 구두로 했으니까? 여기는? 있을 것 같고. 어? 없다고 나왔어, 책에? 책에 나왔어? 없다고 나왔어. 자, 양가리 2번 세 줄 몇 줄 보세요. 양가리 2번 세 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더라도 중개대상물에서 구두 동그라미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판례입니다. 그러면 잘 그 지문을 생각을 해봐. 하자가 있냐 없냐를 구두로 제대로 설명을 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죠. 근데 확인 설명서를 써줬어? 안 써줬어? 그러면 확인 설명서 안 써준 거에 대한 제재는 받겠죠? 업무정지. 업무정지를 받을지언정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입증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죠. 원래 확인 설명서가 근거 자료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녹음을 해놨든지 녹취를 해놨든지 그랬으면 없다는 거예요. 판례. 뭔네? 뭔네? 이제 빨리 하지 말고 판례.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까지 공부해봤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학교에 뭐 기출문제 내가 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거 가져왔어요? 네, 몇 문제만 풀어드릴게요.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세요. 한 몇 문제 풀고 쉴 거예요, 그냥. 몇 문제 풀고.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고. 자, 그 71페이지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운 거, 배운 파트에서 풀게요. 71페이지 2번 문제 있습니까? 오늘 의무부터 배웠잖아요. 무엇부터 배웠어? 의무부터 배웠잖아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와. 2번 문제 형태가 자주 나오는데 2번 문제는 둘 다 충족을 해야 돼요. 이 법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이 법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개공 의무 동그라미.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 어느 법에서 개공 의무라는 거야? 중개사법상 개공 의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 이거 두 가지가 다 충족이 안 되면 틀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예, 그럼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자,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 이거 우리 중개사법상 의무 맞아? 예. 맞습니다. 이거 중개사법이 나와. 우리 중개사 의무 아까 배웠잖아요. 정관준수는? 협회가 정관준수 의무가 있어? 없어. 좋아. 이런 의무는 입도 없어. 뭔 써? X. 의무는 O. 아닌 건 X. 정관준수 의무 없어요. 자, 거래대상 부동산 근저당이 설정된 건 실제 비담보 채권 확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만 설명해 주면 돼. 근저당은 어떤 것만 설명해 주면 돼? 채권. 예, 실제 물가 확인할 의무가 없어. 근데 잘못 가르쳐 주면 책임져야 돼. 그거 알고 있어야 돼. X고. 계약금 반환 채무. 계약금 반환 채무는 의무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H 공고 할 수 있다잖아요. 의무가 아니야. 이건 우리 법은 맞는데 의무가 아니고.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관 의무는 있어요? 있어요. 있죠. 이건 중개사법이고 의무야. 맞죠? 그 다음에 등록증 개시는 있어요. 중개사법이고 의무. 그럼 여기다가 성관주의 의무 그러면 봐, 이것은 중개사법이 아니야. 의무는 맞는데 중개사법이 아니야. 그게 답이 아니야. 그 성관주의 의무 그 옆에 적어놓고 X라고 적었어요. 자,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두 가지. 이법 충족해야 되고 의무 충족해야 되고. 근데 성관주의 의무는 왜? 중개사법이 아니야. 이거 충족이 안 돼. 의무는 맞는데. 이해되셨어요? 예.
이건 판례상 인정한 의무, 성관주의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 이제 성관주의 넣어놨으면 성관주의도 답이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봐, 이런 단순한 데서 문제가 나가는 거야. 아주 단순한 데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을 좀 습득하면 돼. 이제 기본 익혀놓고 문제 푸는 요령 몇 가지만 습득하면 돼. 그래서 2번 문제는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 중개사법, 의무. 이 두 가지 다 충족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지행위 그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75페이지. 몇 번? 6번 금지행위 문제인데, 개공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또 개수 묻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사람 죽여 안 죽여? 죽여. 개수는 하나만 삐끗하면 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 한번 보세요. 개공 A는 자기 소유 인척 비소유 주택을 매수 의뢰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개공이 중개를 했어. 친척 물건을 중개했어. 아니야, 이건 적정 거래요. 중개 동그라미 맞는 말이고 금쟁이 아니고. 개공 D는 매도 의뢰인 E를 대리해서 매수 의뢰인 F와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것은 뭐요? 일방 대리입니다. 한쪽으로부터만 대리권을 부여받다. 무슨 대리? 일방 대리. 자, 디귿 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 내용은 준수하였으나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금쟁이 됩니까? 예, 순가중개계약 자체는 금쟁이 아니에요. 근데 초과 보수가 되면 금쟁이. 디귿 금쟁이. 자, 리얼 상가분양 대행이 핵심입니다. 상가분양 대행하면서 주택 외에 중개되는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이제 상가분양 대행은 겸업이라죠. 겸업. 겸업이니까 금쟁이 아니야. 뭐가 건축물 매매? 뭐가 건물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건 적법이요.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중개 대상물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적법이야. 그러면 몇 개? 한 개. 한 개를 고르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부터 이렇게 고생을 했다면 그런 거지. 그죠? 1번이 정답.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78페이지 방금 우리가 확인 설명 의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자, 11번 봅니다.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거 틀린 거. 개공후 확인 설명 사본을 3년간 보존. 맞아요? 맞고.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 교부. 일반 교부요, 쌍방? 맞고. 자, 확인 설명서에 보수 실비 금액하고 산출 내역 기재한다. 자, 맞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들은 전부 다 설명서에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거요. 이 설명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건 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가 됩니다. 서식은 아직 안 배웠지만 확인 설명서 기재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개공 후 확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개된 매도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존 의무를 위반한 개공은 과태료 처분 대상에 업무정지. 무슨 정지? 업무정지. 자, 12번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왔죠. 자, 소공이 중개하여 작성한 확인 설명서에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한 후 소공은 서명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같이 했으면 같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자, 주거용 건축물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가 없다. 있어요. 기본적 사항이고 구조가 기본적 사항이고 뭐 진동은 뭐요?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이잖아요. 환경 조건.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확인 설명서는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도 기재해야 된다. 이거 확실해? 틀렸어요. 자,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안 배웠어요. 저 확인 설명서 서식 문제인데 아까 서식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서식이 몇 가지? 네 가지인데 환경 조건은 어디만 있는지 아세요? 주거용만 있어요. 이것만. 일조소음 진동은 오로지 주거용에만 있다고. 오로지 어디? 주거용. 주거용 건축물만. 그래서 이제 비주거용은 소음이 환경 조건이잖아요. 일조소음 진동. 이건 비주거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근저당은 실제 피담보 채무에까지 조사 확인할 의무는 없다. 그러면 뭔마? 채권, 채무. 예.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없다 그랬으니까. 토지 확인 설명에서는 토지 임차권은 존재하더라도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권리관계는 냈다 다 기재해. 나중에 배우겠지만 권리관계는 냈다 다 기재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럼 비선호시설은 어디만 기재하고 있어요? 비선호시설. 주거용하고 토지만 있어요. 이제 환경조건은 주거용만 있고 일조소음 진동은 주거용만 있고 비선호시설은 주거용하고 토지 서식에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서식 배울 때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거 서식 배울 때 할 거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쉬었다가 거래계약 파트 넘어갈 거예요.